안녕하세요. 혼영공의 정쌤입니다. 오늘은 기본 2강 수업이 시작됩니다. 제목 오형식과 논항구조를 비교해 본다는 뜻인데요. 오형식이라는 전통 문법에서 우리가 문장을 총 5가지 종류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들을 따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숙한 5형식으로 보는 게 더 쉽고 편한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논항구조, 즉 수러 중심으로 1항수러, 2항수러, 3항수러 3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더 편한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본 2강 하기 전에 심화 1강이라는 걸 했었죠. 심화 1강에 이어지는 기본 2강이 아니라 저희는 기본 1강에서 했던 것에 이어지는 조금 심화보다는 쉬운 수업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예문을 첫 기본 1강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쉬운 예문은 아니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곳곳에 숨어있는 예문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본 2강 들어가기 전에 기본 1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살짝 복습을 하고 들어가죠. 오늘 수업에서도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기본 1강에서 무엇을 배웠다?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이란 어떤 사건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떤 사건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는 항상 누가 있죠? 그렇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 라고 할 때 그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이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 놓여지는 자리가 바로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주어만 있어도 되느냐? 어떤 사건이 행해지고 어떤 상태가 뭐 계속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결국 완결지어지게 되는 것은 동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비가 내렸냐, 안 내렸냐? 비가 내렸군요. 그래서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그 시제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동사인데, 만약에 문장에서 주어가 있지만 동사가 없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똥 얘기를 했었죠. 정쌤이 똥을 여기까지만 하면 똥을 밟았다는 건지 밟을 뻔했으나 밟지 않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장을 마무리 지어주는 것은 동사의 역할이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결국 결론 지어졌는지를 동사가 역할을 수행해준다. 그래서 동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해주는 수러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성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수러가 띵 하고 떠오른다. 그 수러가 문장이 되고 싶어서 엄청 애쓰는 애기 때문에 문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파티라고 했죠. 그래서 파티를 열려면 동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동사 수러가 필요로 하는 명사의 개수에 따라서 1항수러, 그리고 2항수러, 3항수러. 이 안에 영어의 1형식, 2형식, 3, 4, 5형식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잠깐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디귿자 가로를 각각 하나, 둘, 세 개를 써주면 됩니다. 이 안에 5형식이 다 있다. 5형식도 여기 한번 써볼게요. 먼저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되는 1형식, 그리고 주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가 좀 모자라요. 좀 부족해요.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보어, 주인공을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2형식,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 3형식,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4형식 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4형식. 마지막으로 주어와 동사. 그런데 이 동사가 목적어를 데리고 오고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동사가 충분히 못 해줘요. 그래서 목적 보어.
여기 C가 사실 주격 보어라고 해서 SC가 되겠죠. 이렇게 목적 보어까지 나서야만 목적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 동사가 보니까 1형식은 괜찮아요. 3형식도 괜찮아요. 4형식도 괜찮죠. 그런데 2형식과 그죠? 2형식과 5형식은 동사가 좀 기능이 떨어져요. 뭔가 부족해서 도와주는 애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벌써 기호만 해도 5가지 영어 기호가 많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논한 구조를 20년 넘게 가르친 이유는 영어 문장은 똑같은데요. 바라보는 방식이 더 쉽고 간단하고 더욱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향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은 그런 비교를 직접 여러분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건 어느 정도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온 오형식이 그래도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영어는 똑같은 영어거든요. 근데 나는 좀 새롭긴 하지만 논한구조라는 것이 더 끌리고 더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는 목표는 영어를 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어떤 영어 문장, 새로 만나는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논한 구조로 보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그러면 갈아타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 와서 갈아탔고요. 중고등학교 때 저도 5형식으로 성문 종합, 성문 기초, 기본, 종합 이렇게 저희 때는 옛날 사람인데요. 맨투맨으로 할 것이냐, 성문 시리즈로 갈 것이냐. 그래서 되게 책이 여러 권인 게 이제 맨투맨이라는 책이 있었고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종합은 좀 한자어도 많고 좀 글씨도 작고 보기 불편하긴 하지만 한 권으로 끝내겠다. 나는 책 여러 권 들고 다니기 귀찮다. 이러면 성문 시리즈를 이제 선호했는데 저는 성문파였어요. 그래서 성문 기초 중학교 때 띄고 성문 기본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성문 종합을 옆에 끼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예문을 다 통으로 외우고 문제를 여러 번 풀고 그래서 네 영어 시험은 네 잘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영어 교육과를 가서 지금 학교 영어 쌤을 하지 않고 학원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 논한 구조를 설명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제 이야기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들 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공시생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한번 제 영어 공부 이야기 한번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면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1형식이에요. 자, 1형식이니까 한번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it rained 간단하죠? 여기서 쓰인 it은 뭐죠? 네, rained라는 동사가 그냥 비가 내렸다예요. 과거 시제 있고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이렇게 주어가 없이 동사가 그냥 하려는 말을 다 하는 애들이 있죠. 뭐 특히 날씨를 나타내는 애들, 뭐 비동사와 형용사 만드는 뭐 is cloudy, is fine, 뭐 is foggy,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있죠. 뭐 is snowed 같은 것도요. 이런 애들은 주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비인칭이라는 is를 쓴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 he went to the church to meet Mary.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문장 고른 이유는 예, 맞습니다. 그냥 길어서예요. 우리가 그냥 1형식 문장은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he 주어가 되겠고 went 갔다. 그는 갔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어디로 갔느냐? To the church. 교회로 갔고요. To meet Mary.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갔네요. 자, 일단은 먼저 5형식과 논한 구조를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5형식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주어와 동사가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가적으로 온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To the church, to meet Mary 모두 부사 역할을 하는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 이랬네요. There used to be
했을 때 used to라는 것은 그냥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used to라는 거와 would라는 조동사가 많이 비교가 되죠. 둘 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똑같은데 이 아이는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를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used to go fishing, I would go fishing 다 상관없는데 여기서처럼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 이때는 가능하지만 there would be a big tree here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would는 상태 동사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only 동작 동사, 액션 나타내는 동작 동사하고만 쓰인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누구냐? be, 있다라는 뜻이에요. exist,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보는 I'm happy 할 때 그 am과는 다른 be죠. 그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 있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뭘까요? 주어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테디움에서 멀리 앉아 있는데 김연아 선수를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싼 돈 내고 스테디움까지 직접 왔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대한 한국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스테디움에 등장하면 이제 우리가 바라던 김연아 선수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대감을 주는 그래서 유도부사라고도 불리우고 존재의 대어라고도 하죠. 자, 어쨌든 얘는 주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용적으로 항상 주어처럼 맨 앞에 오는 거죠. 자, 얘가 하는 기능은 there is 같이 어울려서 무엇이 올 거다. 주어에 대한 어떤 예고편처럼 there is 뭐뭐가 있다. 뭐가 있다? 주어는 여기 있네요. A big tree here.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특수구문에서 도치에서 문법적인 도치로도 봐지는 문장이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있다. 뭐가? A big tree. 큰 나무가 있다. 일형식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John tried to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적어봤어요. John은 노력했다. 시도했다라기보다 노력했다. 뭐 하려고? To listen to the music. 그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렸다거나 아니면 그 음악에서 꼭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John은 노력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논환구조로 한번 봐볼게요. 자, 논환구조로 보면은 일항수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일형식을 일항수러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비가 내렸어요. 우와,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왔네? 비가 왔다라는 동사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비가 왔다라는 애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어만 있으면 되겠는데 애매한 게 주어조차 얘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어가 막상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그럴 때 주어 자리에,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 있거든요. 주어 자리에 it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우린 학교에서 비인칭 주어 it, 가주어 it를 구분해서 중학교 때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이렇게 흐리는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원어민들은 it를 두 가지 it로만 기억합니다. 뜻이 있는 그것이라는 그 it와 보통 어떤 명사구, 예를 들어서 Where did you buy the sweet apple on the table? 야, 테이블에 있는 그 달콤한 사과 어디서 샀니? Where did you buy the sweet apple on the table? The sweet apple on the table. 좀 길죠? 이걸 그냥 Where did you buy i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명사구를 받는 it. 그것이라는 it 하나 뜻이 있는 it죠. 요거랑 비인칭이던 지금처럼 비인칭이던 아니면 가주어던 뜻이 없는 it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세요. 뜻이 있는 그것이라는 거, the sweet apple on the table, 길죠, 명사구. 그걸 그냥 간단하게 it 이렇게 쓰는 it, 그것과 여기서처럼 뜻이 없는 it 두 가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항수러가 띡 등장한다. 논항을 채운다. 논항이 필요 없지만 없으면 문장이 안 되는 동사이길래 it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주어가 왔고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t rained, 일항수러고 비가 왔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when. 어떤 사건이냐면 그가
교회를 갔어요.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라는 동사가 딱 떠오르는데 갔다는 누가만 있으면 문장이 되는 일항수로입니다. 왜냐면 그가 교회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갔다라는 말은 한국어 직관으로도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he went the church는 매우 어색합니다. 아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가 교회에 갔다라고 하려면 전치사가 도와줘서 전치사는 뭐죠? 명사 앞에 놓이는 말. 달리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to the church 얘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전치사가 데리고 다니는 덩어리 네 글자로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얘 기능이 뭐니 그러면 전치사구가 지금 무엇으로 쓰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항수로 뒤는 부사가 오는 자리입니다. 이항수로 뒤에 목적어 뒷자리 그리고 삼항수로 뒤의 목적어 두 개 뒷자리 모두 슬래시를 저는 치는데요. 슬래시 뒷자리는 부사 성분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e went to the church to meet Mary 하면은 그는 교회로 갔다. 목표 장소죠. 왜? To meet Mary.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살짝 언급해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go to church가 있고 go to the church가 있는데 성문종합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건물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면 더를 쓰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걸로 쓰이면 더를 쓴다는데 이 설명은 되게 애매모호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원어민들은 되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원어민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그리고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 그런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원어민들 머릿속에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카테고리를 왔다 갔다 하는 애죠. 예를 들어서 I go to church every Sunday 하면 저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교회를 매주 다닌다는 뜻이죠. 그때의 church는 어떤 셀 수 있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가인데 교회만 집중적으로 짓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라는 것이 나 이번 달에 교회 3개 지을 계획이야. 뭐 이러면 교회라는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셀 수 있는 건물이죠. 하지만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러면 저는 매주 교회를 다닙니다. 즉 저는 매주 예배를 보러 다녀요. 즉 그때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 성스러운 곳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오롯이 있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라는 것을 붙일 때는 우리가 어떤 아는 명사를 가리켜서 내가 아는 곳이야 이런 어떤 아는 장소 어떤 아는 것에 붙인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어떤 그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내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아는 그 교회라는 기보다는 그냥 나는 매주 예배드리러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더를 쓰지 않는데 여기선 가만히 보시면 메리라는 특정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냥 아무 곳이나 성소에 가는 게 아니라 메리가 다니는 특정 교회 즉 메리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알아뒀다가 그 아는 교회를 가겠죠. 그리고 이때의 교회는 건물이겠죠. 이 사람에게는 메리를 꼬시려고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이죠. 그런데 어떤 건물이다? 아는 건물이다. 그래서 he went to the church to meet Mary에서 더를 쓴 이유는 자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건물. 근데 우리가 메리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모르는 건물 가야 돼요? 아는 건물 가야 돼요? He went to a church 하면 좀 이상하겠죠. 모르는 교회를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상하죠? 메리를 만나려면 메리가 다니는 그 교회, 즉 아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예문을 써봤습니다. 좀 이렇게 썰을 풀어드리려고. 자, 어쨌든 he went to the church to meet Mary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항수로는 짧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구나. 어떻게? 슬래시 뒤에 부사 성분들이 계속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고 심화에서는 살짝 다루었지만 to meet Mary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실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자 가끔 아이들이 이런 무식해 보이는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때 투랑 이때 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하죠. 근데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죠.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투부정사로 쓰였고 투부정사는 to 및 여기까지만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만큼이 투부정사고 심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때 뭐였다? 문장이었다가 부사절이었다가 그것을 압축한 것이다. 제가 이거 압축되기 전의 형태를 말로 해보면 He went to the church so that he 그죠? so that he 이 안에 so that과 그 다음 요 앞에 to 앞에 아무도 안 썼어요. 뭐 그래서 for her라든가 for me라든가 이런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가 같고 그가 만나려는 거. 주어가 이렇게 같을 때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투부정사를 압축하는 경우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전 것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He went to the church so that he might라든가 so that he could meet Mary. 요 문장을 압축한 거죠. 근데 투부정사로 줄인 이유는 뭐다? 그가 교회 간 것은 팩트이나 메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목적을 어느 장소로 간다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는 to와 투부정사를 보필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붙이는 to도 원론적으로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목적을 향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전치사로 쓰이고 투부정사를 만드는 기능어로 쓰이지만 이렇게 조상님으로 가면 이 to와 to는 원론적으로 의미가 통한다. 그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학생의 무식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되게 일리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자, 뭐 자세한 부분 나중에 깊이 있는 수업에서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모달 조동사예요. 모달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어떤 패턴을 넣어주는데 얘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패턴을 비동사에 넣어주는데 use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하고도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하고도 잘 놀고요.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하고도 잘 노는데 오늘은 상태 동사랑 노네요. 이 상태 동사는 일항수로로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라는 뜻. 그럼 뭐가 있느냐? 주어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주어는 오히려 이렇게 뒤에 나오네요. 그리고 그 뒤에 종종 장소로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따라옵니다. 얘는 주어는 아니지만 there is, there are, 심지어 there can be, there must be, there used to be 이렇게 모달 조동사랑 같이 어울려서 VP가 지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there 비동사 덩어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would는 상태 동사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there would be 이렇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죠. 자, 일항수라고 동사가 일항수라고 주어가 뒤에 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런 뜻인 거 아시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John tried to listen to the music 이랬습니다. 자, try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게 많은 문법 책에서 틀린 설명이 쓰여진 걸 많이 봐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보는 문법 책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취하는 특별한 동사 이렇게 해서 소개가 remember, forget, 그리고 try나 stop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try하고 stop은 빠져야 되죠. try나 stop은 목적어로는 뭐만 좋아하죠? 네, 동명사만 좋아합니다. try가 지금처럼 투부정사랑 쓰였을 때는 얘는 일항수어로 John이 무진 애를 썼다. 뭐 하려고? To listen to the music. 자, 음악을 듣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예, 음악을 듣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 여기에 깔려있는 의미 뭐다? 그러나 but 뭔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싶을 때 try to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에 자네 열심히 들어보려고 한 노력의 어떤 의도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John tried listening to the music 이렇게 되면 John이 한번 시험 삼아 experiment, 실험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John이 정말로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본 겁니다.
to listen to는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을 때 그런 의미를 내포할 때 John tried to listen to the music이라고 하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것은 listen to는 동작 동사죠. 그런데 뜻이 비슷한데 좀 의미가 뉘앙스가 다른 애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좀 작게 썼는데 hear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각동사라고 불리고요. 정확히 말하면 지각동사 중에서도 이 아이는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이 듣게 되는 경우죠. listen to는 우리가 listening test라고 그러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고 hear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그래서 피동의 의미, 당하는 거죠. 듣는 걸 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조용히 명상을 하고 싶은데 제 옆에 짝꿍이 방구를 뽕 낀다. 그걸 뽕 끼는 그 방구 소리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듣게 되는 사고에 휘말리는 거죠. 듣고 싶지 않았으나 듣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try가 to hear the music이라고 하면은 John tried to hear the music. 다시 한번 John tried to hear the music 하면 구조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이나 의미적으로는 원어민들이 쓰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ry가 투부정사 쓸 때는 얘가 의도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사는 어떤 게 와야 된다? 동작을, 액션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listen to는 되는데 hear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문법을 배우는데 사실 의미가 문법의 어떤 형식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까지 이렇게 다루게 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일형식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이렇게 일형식으로 보는 문장. 그런데 저희는 일항수로 좀 일형식과 일항수로는 사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더 쉽고 이게 뭐가 더 편하다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형식은 좀 일형식과 일항수로는 좀 비슷하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넘어가면 이형식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형식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세 개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형식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포를 드리자면 일항수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형식, 2형식 구분했던 것을 우리는 일항수로에 같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